오늘 이제 다음은 김미선 우리 온라인 팀장님의 보물지도 독후감 발표가 있습니다. 모처럼 또 보물지도를 함께 이 밤에 같이 또 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미선 팀장님. 서울에서 지혜로운 소비생활로 경제활동가, 보람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에지모 홍앤이 그룹 온라인 1팀장 에지모 행무대표 김미선입니다. 소중한 정보는 지혜수 환경교육팀장님과 김성순의 유광창 운영위원님의 따뜻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즐겁게 활동 중입니다. 에지모를 만나서 책을 더 꾸준히 읽게 되었고 잃어버린 꿈도 찾았으며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지금은 꿈 넘어 꿈까지 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꿈이 실현되도록 이끄는 마법의 지도, 보물지도에 대해서 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물지도의 저자 모치츠키 도시타카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시험 삼아 만들었던 보물지도가 3년 후에 지나자 모두 실현이 되었다 합니다. 보물지도 내비게이터 기공법 강사, 포토리딩 강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30년 동안 10억을 투자하여 세계적인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고 그 결과 일반인도 쉽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성공 노하우, 꿈의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보물지도의 저자는 오랫동안 성공과 행복의 법칙을 연구하면서 위대한 성취자, 철학자, 종교가들이 2000년 전부터 해왔던 말들이 모두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커다란 종이에 자신의 꿈을 써놓고 이미지와 사진을 붙입니다. 그런 다음 방에 붙이고 매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차는 1장은 보물지도란 무엇인가? 2장은 보물지도로 꿈이 이루어지는 이유. 3장은 보물지도를 활용해 꿈을 이루는 기술입니다. 1장 보물지도란 무엇인가? 보물지도의 역할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흐릿한 소망을 당신 눈앞에 명확한 이미지로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에 빨간 사과는 어떤 모습처럼 보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셨죠? 그러면 머릿속에 이미지를 잘 그려내는 사람은 운해파에 해당이 되고 또 반면 말로 생각하는 것을 더 잘하는 분은 잔해파에 해당이 됩니다. 1번, 2번이 나왔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이 글을 쓴 작가도 처음에는 1번, 2번이었다 합니다. 5번처럼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지를 선명하게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물지도가 있다면 쉽게 꿈과 소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보물지도의 작성 8단계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20대의 직장인이 넓은 집과 서재를 갖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보물지도로 해서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제1단계는 모조지 혹은 90cm 곱하기 60cm의
A1 정도 크기의 커다란 흰 종이나 코르크보드 등을 준비하고 맨 위에 당신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넣어 누구누구의 보물지도라고 씁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코르크보드로 했을 때 쉽게 붙이기도 편하고 또 쉽게 떼어내기도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앞에 이 책을 쓴 작가는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표지를 했더니 정말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2단계는 종이의 중앙이나 눈에 띄는 곳에 당신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배치합니다. 혼자서 웃고 있는 사진이나 가족들이 기뻐하는 사진을 붙이시면 됩니다. 갖고 싶은 것과 구체적인 목표를 나타내는 사진을 잡지와 카탈로그 등에서 오려내서 자기 사진 주변에 배치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붙이셔도 됩니다. 저도 해봤을 때 2단계가 참 편안하고 즐겁게 진행을 했습니다. 꿈과 소망을 생각하는 또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4단계입니다. 꿈을 더욱 명확하기 위해서 기한이나 조건처럼 사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포스트잇 등에 적어서 붙입니다. 2단계에서는 모든 일이 전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든지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자기암시적 선언을 넣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5단계는 목표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써 넣습니다. 꿈의 실현 속도를 높이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6단계는 목표 달성이 당신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에 잘 부합되는지를 생각합니다. 이때는 꿈과 목표를 되돌아보고 아니면 생각을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왼쪽처럼 멋진 서재가 생겼더라면 독서도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으면서 이 안에서 아이디어도 참 많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7단계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이번 주, 이번 달, 오늘의 시전사항을 써 넣습니다. 이때는 앞으로의 1년, 앞으로의 3년, 5년의 목표를 세워도 좋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짧게는 오늘 아니면 한 달의 목표를 세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직접 고급 주택가로 가서 사진도 찍고 부동산에서 가격도 알아보는 실행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8단계입니다. 완성이 되면 물론 완성 전이라도 한 개만 붙이셨더라도 자주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고 바라봅니다. 보물지도를 자주 보면 볼수록 목표가 잠재의식에 깊고 단단하게 새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물지도는 자기 이미지를 끌어올립니다. 따라서 보물지도를 만드는 일은 현재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면서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더욱 즐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입니다. 보물지도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 꿈의 실현. 목표 달성의 이미지가 명확해지고 열정이 솟구치며 의욕이 생기고 일을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물지도를 매일 봄으로써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보가 모여들고 아이디어가 샘솟고 행동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이미지가 향상되면서 목표와 이상적인 상황을 이끌어내기가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저절로 행복 실가며 감사 실천형, 성공 추구형이 되어 운을
불러드립니다. 5번째는 매력적인 목표에 계속 도전하면서 많은 것들이 손에 들어옵니다. 6번째는 작심삼일을 극복하고 꿈이 습관화됩니다. 보물지도에 붙인 한 장의 사진으로 꿈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그녀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에서 찍은 결혼식 사진을 잡지에서 오려 붙였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얼굴을 그 사진 속에 넣고 꿈의 시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해외에서 결혼을 꿈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했던 장소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정리를 하다 보니 예전에 만든 보물지도 안에서 똑같은 장소의 교회에서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말 불가사리한 일들이 많이 보물지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에 드는 자기암시적 선언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 되뇌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보물지도와 함께 더 큰 상승 효과가 생겨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되뇌는 일, 자기암시적 선언 외우기, 계속해서 생각하는 일, 보물지도를 자주 바라보기입니다. 계속해서 행동하는 일은 실천하기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빛이 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은 항상 빛과 함께 있습니다. 사랑 속에 있습니다. 제가 만든 보물지도입니다. 저는 보물지도를 통해서 보물지도를 읽기 전보다 더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국내여행은 캠핑카로 하고 싶고 빨리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멋진 집에서 가족들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 넘어 꿈인 진짜 사도삼선의 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멋진 애주모 평생 친구들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핸드폰 저희 바탕화면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더 자주 보면서 힘도 쏟고 정말 행복하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애지모 책 읽는 모임을 치거나 또 애지모를 검색하시게 되면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꿈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2km의 마라톤은 중간에 쉬어버리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레이스는 끝까지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1등도 멋지지만 골인 지점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멋진 일이니까요. 구정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한 개의 사진부터라도 시작하는 보물지도를 만들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소중한 꿈들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애주모 평생 친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시각화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선 온라인 팀장님답게 아주 본인의 보물 지도까지 보여주시면서 잘해주셨습니다. 저는 김미선의 보물 지도가 아니라 오너 김미선의 보물 지도 이렇게 고쳐 쓰셔도 된다고 추천합니다. 정말 강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저도 보물 지도를
다 만들어서 모두 다 이뤘고 꿈 넘어 꿈까지 지금 현재 이룬 상태인데 오늘 또 내 핸드폰에 또 만들어야 되겠다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밤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간절하게 자기 보물 지도를 만들어서 간절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보고 바라고 또 행동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늘 우리 김미선 팀장님 잘해주셨다고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 잘해주셨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류대학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인류대학이 아니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 다음에 사회에 나오게 되면 봉사도 하고 일도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 너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사회에 대한 사명감도 없으니까 우리 시대하고 좀 다르다고. 그러나 강의 들은 거 다 잊어버리는 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아서 물을 주면 자꾸 물은 흘러내려갑니다. 그런 동안에 콩나물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물 흘러가는 게 아깝다고 해서 물에다가 잠가 놓으면 콩나물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그동안에 교육은 인간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을 나온 다음에는 콩나물에 물을 안 주는 것 같이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더 잘하지를 못하고 또 사회에 무슨 직장을 가지게 되면 이전 직장도 가졌으니까 뭐 공부할 필요도 없다 하고 물을 주지 않으면 콩나물은 자라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 물에 잠겨서 썩는 것 같이 하나의 생각, 하나의 지식만 가지고 인생을 다 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만 믿고 그대로만 실천하기 때문에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공산주의는 스스로 그 가치관 때문에 끝났다고 할까요? 이젠 북한 같은 데만 남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북한 보게 되면 하나의 생각에 매달려 있지 바꿀 줄을 모릅니다. 그 이제 물을 자꾸 흘러내려가게 해야 하는데 썩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하는데 또 한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믿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 믿게 되면 그 이상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창조해가는 신앙인데 그걸 가지지 못하고 하나만 꼭 믿어버리고 거기에 붙잡히게 되면 콩나물에 물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세계의 문제를 걱정하는 사상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100년 못 간다고, 못 가게 돼 있다고. 그런데 종교적인 근본주의는 아직도 200년쯤은 사회를 괴롭힐 거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이슬람교가 그렇죠? 우리 기독교도 잘못돼서 아주 창조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물에 썩어버리는 것 같아서 사회에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찾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새롭게 창조해 주신 분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와 역사와 사회를 새롭게 창조해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나는 이제 철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철학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는데 이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창조적인 종교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신학자들 가운데 일부 보수적인 목사님들 가운데 신앙을 굳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창조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대단히 잘못됩니다. 그건 기독교가 그 침체돼서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건데 아주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20살쯤 돼 있을 때는 다른 생각은 다 안 해도 내가 50쯤 된 다음에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어떤 가정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못 가지게 되면 항상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한 곳으로 가던 또 다른 데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방황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성공하지만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젊은 아들, 딸들 있고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 젊은이들에게 꼭 가르쳐 줘야 합니다. 적어도 20살쯤 됐을 때는 한 50쯤 되게 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묻는 사람하고 묻지 않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도 내 친구들 가운데서 많이 보는데 그 물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인생을 다 방황하고 낭비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0쯤 되게 되면 이제 우리 100세 시대를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50세쯤 됐을 때는 이 다음에 내가 80쯤 됐을 때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그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놓칩니다. 가치관을 못 가집니다. 그 다음에는 인생관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0이 넘어서도 방황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은 있어야 하고 무엇은 없어야 한다고는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뚜렷한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합니다.